자, 이제 우리가 특히 합자조합은요. 이 합자조합은 이게 조합 계약을 해서 등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상업등기법에서 다루겠죠. 다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조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조합 계약서에 있는 사하고 특히 채권자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일 때는 그걸 등기사항으로 했어요. 자, 볼까요? 등기. 지금 이제 합자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그러면 이 업무집행조합원은 항상 등기 신청은 이제 법무사가 이 업무집행조합원한테 가서 위임을 받죠. 그래서 이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에 똑같아요. 모든 그 등기는 설립 후 2주 내에 본점, 또 주된 영업소에 가서 등기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1호하고 2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 등기하고 또 뭐 출자의 목적과 또 출자할 경우에 그 가액과 예컨대 나는 1,000만 원 했는데 그 중에 500만 원은 이해했고 아직 안 했으면 그 이행한 걸 얼마큼 했는지까지도 등기부에 딱 공시하죠. 그래서 누가 얼마큼을 투자했는지를 하고 나중에 또 바뀌었을 때마다 2주 안에 변경 등기를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2012년 4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어 온 것인데요. 그럼 등기사항은 뭐 목적, 명칭, 특히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것들인데, 이게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에는 보통 기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유한책임조합원이 대표로서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한책임조합원은 사실 누구인지 등기부에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주된 소재지, 그리고 아까 9번, 10번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2명 이상의 공동조합 업무 집행할 때, 또 일부 조합원이 업무 집행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역시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자도 등기부에 기재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특히 영업소 이전을 할 때도 이제 건데 뭐 서울서 수원으로 갔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구 소재지에서 그죠? 서울에서 하는 것이죠. 건데 만약에 충청도의 것이 서울로 왔다 그러면 충청도에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신소재지, 새로운 소재지에서 등기사항을 그치, 새로운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업무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는 뭐 각자 대표란 말도 쓰는데 우선 이제 표현은 단독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업은 어느 한 명이 단독으로 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단독 집행을 책임입니다. 그래서 1항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업무 집행 조합원은 조합의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은 각자가 합자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는 것이고요. 또 성관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 기출문제죠. 2명 이상의 업무 집행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업무 집행 조합원이 지금 A1, A2예요. 그러면 조합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각 업무 집행에 대해서 다른 조합원들이 이제 뭐죠? 이신청합니다. 이신청을 해. A1, A2인데 A5가 야, 그건 뭐 업무가 인정 안 해. 라고 이신청하면은 일단은 중지를 하고요.
중지를 하는데 그때 과반수로 가요. 그때 과반수란 말은 업무집행조합원끼리 과반수야. 그러니까 업무집행사원이 A1, A2, A3예요. 나머지가 50명이 있어. 그러면 이 3명이 업무집행조합원들은 각자 단독으로 해요. 그죠? 그러다 사인이 안 맞아. 안 맞으면 어떻게 하고요? 이 사람끼리 과반수예요. 그래서 우리 조문은 업무집행조합원의 다수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일 때는 보통 3명은 뽑아야겠죠, 최소한도. 3명은 돼야지 이게 다수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다수결을 그러면 안 되고요. 업무집행조합원의 다수결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유한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이 사람은 계약서에 출자한 금액에서 그렇죠. 이미 이해한 부분을 뺀 가액 한도로 조합 채무를 변제를 해야겠죠. 이미 한 거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합자 조합의 이점수에도 불구하고 배당 받은 금액은 그 변제 책임 한도에서 하여튼 유한 책임사원의 그 범위고요. 우리는 이제 그 양도가 나오겠죠. 시험에 아까 봤듯이 양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뭐죠? 이게 기출문제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출문제인데 2014년 거죠, 업무사.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유한책임조합원은 전원의 동의, 아니죠.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집행조합원만 양도할 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계약에 따라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사람은 당연히 조합에 대한 권리, 채무 다 지는 거죠. 양수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양도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양도할 때 만장일치로 양도를 구한다는 것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나번에 출자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그죠? 변제 책임이 있다. 네, 그런 거고요. 나머지들 보면 이제 몇 가지 또 아주 이 조문이 이제 준용이 많아가지고요. 이 준용을 풀었어요. 자, 해서 풀었는데 여기에 이제 보세요. 한 몇 가지인데 1번에 이게 업무집행조합원이 똑같아. 항상 대표이사든지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횡령 등을 했다. 그러면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직무집행대행자 가처분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똑같아. 본점 지점에다가 등기하는 거예요. A의 대표이사 업무집행 정지 가처분 해가지고 본점에다 하고요. 각 지점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에 대한 사항들은 본점 및 지점에 다 합니다. 그렇고요. 또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 명령에서 정하겠죠.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경우 외에는요. 통상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통상 업무가 아닌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겠죠, 당연히. 직무대행자가 그죠? 이사를 딱 들어가지고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다 갈아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또 만약에 직무대행자가 그런 통상 업무만 해야 되는데 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걸 믿은 선의 제함자한테는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직무대행자 잘 뽑아야죠. 잘 뽑지 않으면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한책임사원은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죠. 유한책임사원은요 감시권이 있죠. 감시권을 줘야지. 제대로 잘하는지. 그래서 유한책임사원은 마치 합자조합에 유한책임사원과 똑같이 감시권이 있어요. 그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표권은 없지만 감시권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출자는요, 우리가 출자는 뭔가 그 재산을 갖다는 것이지 신용과 노무는 아니에요. 무한책임 사고는 신용과 노무가 되거든요. 기술도 있으면 되는데 유한책임 사고는 그저 돈이 있어야 되라는 거예요, 얘들은. 돈을 넣어야 돼, 돈을. 그죠? 한마디로. 물론 이제 우리 조합에는요, 계약으로, 그 조합 계약으로, 유한책임 사원도 신용과 노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계약서에 써야죠. 물론 유한책임 사원도 돈은 없지만 기술이 있어, 얘는. 그러면, 그 유한책임 사원을 들어오면서 노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 써야 됩니다. 그러나 업무집행조합원은 당연히 신용과 노무를 출자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이 업무집행조합원이 이게 자기가 그죠? 유전자 전문가인데 또 딴 데 가서 또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업무집행조합원은 똑같은 일을 하면 돼, 안 돼요? 그래서 경업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합원에 돈이 없으면요, 그 합자조합의 영업에 속하는 거래를 막 할 수 없어요. 똑같은 거 똑하고,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종 목적에 대한 무한 책임 사업이라든지 이사라는 겸직금지도 있습니다. 그럼 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따라서 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데 가서 막 경업하거나 겸직했다. 그럴 때는 개입권 내지는 손배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개입권이라는 거를 좀 보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깊이 넣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다른 과반수로서 그죠? 이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업무집행 A1이 다른 회사 가가지고 그죠? 이게 유전자 전공 회사인데 얘가 딴 데 B한테 가가지고 그죠? 이 BC 간의 계약을 갖다가 중개했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커미션으로 5천만 원 받았어. 5천만 원 받았어. 그러면 이때 이 조합이 야 5천만 원 내놔. 얘 거 뺏어올 수 있죠. 이렇게 뺏어올 수 있어요. 개입해서 그죠? 탈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탈취. 그래서 다만 그런 개입권, 탈취권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해야 되고 다른 조합원은 그것을 안 날로부터 2주, 이튿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짧죠? 짧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암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뭐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냥 그러니 하시고. 4번에 자기거래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정말 대박이다 그러면요 그 조합원이 그 조합과 직접 계약서 써가지고 나한테만 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은 우리가 그 과반수 교류예요. 과반수가 찬성해야만이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합자 조합과 거래할 수 있는데 보통 반대하겠죠. 그죠? 반대하겠죠. 그래서 자기거래 제한이고요. 대리권의 범위, 뭐 업무집행조합은 대표이사니까 뭐 재판상 재판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했다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은요, 한 명회사의 사원의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 그래서 예컨대 조합에 대해서 채무가 많아요. 그래서 조합이 투자한 돈은 이게 1억인데 지금 뭐죠? 이게 지금 손해배상은 5억이야. 그러면 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다 책임져야 돼요. 개인 재산으로 줘야 돼. 책임져야 돼. 그래서 거기에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 재산 가지고 완주할 수 없을 때는 또 집행을 했는데 집행이 주효하지 못돼. 집행이 모자라. 그랬을 때는 나머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무한책임사원이죠. 탈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업무집행 조합원이 되게 불리하다고 탈퇴를 할 수 있잖아요. 아까처럼. 그럴 때는 우리가 탈퇴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심지어 내가 탈퇴를 9월 5일 날 했어요. 그렇더라도 계속 발생한 채무는 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죠? 안 그러면 사고 났을 때 미리 탈퇴하죠. 그래서 미리 탈퇴를 해도 탈퇴 후에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내부적으로는요, 자기 지분의 만큼 책임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유한 책임 사고는 어떠냐? 유한 책임 사고는 자기가 출자한 만큼 지는 것이고, 그죠? 내가 이미 이해한 거는 이제 보세요. 내가 원래 여기서 이제 A4라는 사람은 유한 책임입니다. 얘는 1억을 투자해야 돼. 근데 근데 이제 등기부를 보니까 이 A4에 대한 출자에 대한 등기부를 보니까 출자 금액은 1억이고요. 여기서 이행한 부분은 등기부에 있겠죠? 7천이야. 그러면 뭐죠? 아직 이행하지, 요거 뺀 3천만 원만 책임지면 되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행한 걸 뺀 나머지만 책임지는 거죠. 이행한 거는 이미 돈 들어갔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합이란 것은 여러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다른 조합원이 다 나가서 한 명만 남았어. 단종. 그러면, 우리가 근데 업무집행 조합원만 남거나 유한책임 조합원만 한 명만 남았을 때는 보세요. 합자 조합은 무한책임하고 유한책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씩 무한만 혼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유한만 혼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이 어느 한쪽이 하나 남았을 때도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도 해산을 청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이 한 명만 남았어요. 한쪽 조합원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분열이 나가지고 업무집행 조합원 전원이 탈퇴하거나 또 해산하거나 유한책임 사원이 다 나가서 탈퇴했을 때는 나머지 잔존한 유한책임 사원님과 업무집행 전원의 동의로서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면 되죠. 볼까요? 여기서 이 A3는 무한책임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47명은 얘는 유한책임이야. 그럼 얘들이 다 나갔어. 다 나갔으면 해산해야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A51을 집어넣으면 되죠. 새롭게. 새로운 유한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거는 얘들이 다 나갔어. 무한 3명이. 안 한대. 그러면 얘들이 다시 무한 책임을 또 만들면 되죠. 이 중에 한 명은. 어느 한쪽을. 그러니까 그때는 계산을 계속 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때는 다만 이때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돼야 돼요. 이쪽 때는 3명 다, 이쪽 때는 47명 다. 예컨대 얘가 나갔어. 그러면요, 나갔죠? 없죠? 빵이에요. 없습니다. 그럼 해산이 되는데 이때는 이 사람 전원이 동의를 해야만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에 동의를 해서 가입시켜서 조합을 계속할 수 있는데 전원 동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해산 다음에 이제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과반수교로서 선임하고 그러는데 뭐 암기하지 마세요. 이쪽에서는요. 역시 여기도 이 등기를 해태하면 이제
과태료가 있습니다. 500만 원까지 내는데 보통 이제 3년 기준이니까 보통 한 달에 10만 원씩 보통 낸다 보시면 돼요. 과태료를. 자 이제 끝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말대로 한 이제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그 상행이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해당법 들어갑니다. 해당법인데 조금만 보고 이제 마치죠. 한 10분만 더 보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회사법인데요. 회사는 개념이 우리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그 사람들이 모인 법인이에요. 사단 법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호 볼까요? 상호. 회사의 종류는요. 회사의 종류는 원래 4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가 한명회사가 있고요. 한명회사가 있고 이제 합자회사가 있고요.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들어온 게 여기 유한 책임회사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유책. 그래서 거기에 유한 책임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2012년 4월 5일 날 시행되는 범죄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 그 회사는 말 그대로 영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행이나 영리를 위한 것이고 또 회사는 단순히 영리를 갖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걸 분배해야 됩니다. 분배를 해야 돼요. 그냥 잔뜩 모기만 해. 배당 없이 맨날 모기만 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원에게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그래서 우리가 영리 목적에도 이익의 귀속 내지 사원의 분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리예요. 그냥 모기만 하고 안 놀아준 거 이건 영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비영리 법인은요. 비영리 법인은 배당 없습니다. 그죠? 비영리 법인은 지금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비영리 법인도 영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돈을 벌어요. 그런데 배당이 없기 때문에 배분이 없잖아요. 여기는. 배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영리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영립성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비영리 법인도 돈벌이를 합니다. 해요. 또 우리가 상호보험 회사는 우리가 그것은 보험법상의 회사고 상법서 얘기하는 보험회사는 상법상 회사 아닙니다. 상법상 5개예요. 또 회사는 사원이 중요해요. 사원이. 중요한 것은 이 사원이요. 이 사원이 한 명이도 돼요. 그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한 명도 됩니다. 1회사죠. 그리고 재단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단법인이 아니니까 회사가 안 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이 물론 영리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 분배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요. 회사는 이익 분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공공단체도 영업을 해요. 근데 항상 분배가 없어. 그런 점에서 영리법인이 아니에요. 물론
상법에 적용됩니다. 그건 다른 얘기고요. 하단성. 우리가 하단 그러면요. 원래 사단 그러면 사람이 뭐 2명 이상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이 아닌 것은 왜냐하면 최근에는요. 주식회사의 경우에 사원이 1명이죠. 유한회사도 1명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인 회사. 사원이 1명인 회사를 우리가 1인 회사죠.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요. 1인 주식회사, 1인 유한회사 되거든요. 됩니다. 감사 1명, 이사 1명 돼요. 근데 1명과 합작은 여기서 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합은 2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합이라는 것은 혼자 쓰면 안 돼요. 그 1명 이상은 이거는 무한 책임 사원이 모여 있는 거야. 2명 이상. 오로지 이 회사는 무한 책임만 생각하는 것인데, 이 합자는요. 합자는 무한과 유한이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없으면 안 되고요. 1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여기 인적 회사,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1인이라는 것은 안 돼요. 뭐 1인 1명 회사, 그런 거 없어요. 1인 합자 회사,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1명 합자는요, 1명이 되면 해산해야 돼요. 실험은 끌어모아야 돼요. 그러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1명이 돼도 해산 사유가 안 돼요. 회사도 조합을 준용할 수 있지만,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회사가 민법상 조합의 경우, 동업자죠. 여러 명이 있는 동업자라는 조합이라는 거에 준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요 1명과 합자했을 때 준용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회사도 조합을 준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명과 합자는요, 조합을 준용해요. 동업자끼리 만든 회사 비슷하기 때문에. 됐죠? 기출 문제 볼까요? 아까 1명 합자는 2명 이상의 존재가 그렇죠. 성립과 존속입니다. 1명이면 존속이 안 되기 때문에 해산해야 돼요. 그러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1명만 있어도 성립, 1명만 있어도 존속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러면 1명만 있는 사원이 상법상 1인 주식회사죠. 그래서 1인 회사가 문제가 많아요.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영어 보시겠는데요. 판례는 우리가 1인 주식회사, 보통 법무사 개업을 하면은, 개업을 할 때 뭐가 들어올까요? 사건이? 저당권 말소해 주세요. 그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법무사분들도 보면요. 1월 1일 날, 새해 개업하면서 말소가 들어오면 좋대요. 그죠? 뭔가 그렇게 돈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네, 그래서 갚은 거니까 뭔가, 그죠? 그래서, 왜냐면 갚았다는 것은 계속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받았으니까 갚았겠지. 그죠? 근데, 그러니까 보통 주식회사 설립등기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로 오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데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자본금은 제한이 없죠. 100원 이상 됩니다. 그리고 회사 할 때는 이사만 있으면 됩니까? 1명만? 네, 근데 아니고 실상은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10억 미만일 때는 이사만 있으면 돼요. 1인 이사. 근데 통상은 이제 감사 1명, 이사 1명을 두죠. 그래서 얘가 1,000만 원, 예컨대 5천만 원 자본금 가지고 설립을 하고요. 물론 주주 명부에 주주도 이 사람이 5천만 원
이죠. 그래서 5천원짜리 만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100%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컨대 이사를 뽑아. 자기가 이제 3년 지나면 다시 뽑아야 할 거 아니야? 잘 뽑아야지. 취임할 거 아니에요. 그때 선임을 해요. 그러면 원래 주주총회 열거든요. 근데 혼자인데 무슨 총회를 열어? 총회 안 열지. 원래 총회를 열고 뭐 어디서 몇 시에 열고 그죠? 해야 되는데 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보통 하죠. 법무사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본의 판례가 원래 주식회사는 주총을 할 때 뭐 소집을 하고 기간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고 그냥 주총했다고 그냥 가라로 쓰는 거야. 했다고 치고, 그죠? 그렇게 해도 어차피 한 명이 한 거냐? 그럼 유효하대. 그죠? 뭐 2주 동안 기간을 주고 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해도, 이 1인회사는요, 그건 상법에 위반돼도 맞대요. 그죠? 맞아요. 판례도 1인회사 그 주총 소집 절차 뭐 통지하고 그런 거 안 해도 언제나 유효합니다. 혼자인데 뭐 내가 날 통지하면 모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그잖아요. 또 주총 절차 중에서 원래 그 소집 통지 뭐 여건 제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여러 명일 때겠지. 여러 명일 때겠지. 뭐 소수주가 어딨어. 소수가 어딨어. 100% 대건데.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원래 배웠죠? 영업 양도를 할 때는 원래 뭐죠? 주총회 특별결의 열어야 되는데 혼자인데 무슨 특별결의요? 다 하지 그냥 혼자 100%지 그죠? 그래서 주총회 특별결의가 찬성이 그죠? 한 명이 찬성하면 100% 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3분의 1이라는 주총 특별결의 필요 없죠. 오히려 100%지 뭐 그죠? 그냥 인정해요. 자, 근데 기출문제 오래 나왔죠 시험 문제. 그런데 자 여기서 회사가 A1이 대표 이사가 한 명입니다. 1인 회사야. 자, 우리가 이제 이사가 한 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이사하고 주주 달라요. 주주는 자 A1이 가지고 있고 98%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1%, 아들한테 1% 줘. 그죠? 그냥 가지고 써.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회사는 1인사지만, 자, 회사는 1인사지만 주주는 3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이거.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잖아. 주주니까. 그래서 거기 예컨대 이건 이제 회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건 둘 다 회사끼리예요. 그러니까 A 여기 자 K라는 회사에 A1이라는 주식회사가 98% 가지고 있어. 그리고 B1과 B2는 2%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주식회사가 주주죠, 또 주주예요. 주주일 수 있죠. 그러면 이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게 전권 행사하는 거지. 그렇지만 주총은 여러 개까지냐, 그죠? 그래서 거기에 98%라도 이 사람이 1인 회사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정관 변경 같은 거 했다면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집 판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했다. 그러면 그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죠. 아예 안 열었으니까. 물론 열면 이기죠. 열면 이겼지. 이건 나중에 열면 이겨요. 이겼지만 그 주총은 무효죠. 나중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무효죠. 그죠? 그래서 거기 그게 올해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얼마 문제 나왔어요. 네. 기억 안 나죠? 예, 예.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그럼 보세요. 특히 이제 이 사람이 A라는 이사가 자
이 K라는 회사, 그죠? 여기 뭐 코리아, 뭐 코리아 에스트로 회사예요. 우리 대표이사가 A와냐 김갑동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회사 거죠. 이 통장도 회사 거예요. 이 개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돈을 들고 나갈 때 이거를 그죠? 이게 만약에 이게 횡령과 배임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 개인 돈을 갖다가 막 회사 사인해줬어. 자기 개인으로 돈 빌리면서 회사가 사인한 거야. 그러면 배임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은 오음을 발행하거나 그럴 때 1인 회사라도 내 건 아니에요. 그죠? 개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물론 주주가 손해가 있겠죠. 주주가 난데? 그럼 내가 손해인데 나도 한 게 없지. 그건 다른 얘기지. 그거는 그냥 횡령죄, 배임죄 됩니다. 또 주식을 몽땅 다, 이 포괄적이라는 것은 100% 주는 걸 말합니다. 포괄적은 완전 주는 거예요. 완전 이전. 몽땅이란 말, 이 몽땅이란 말을 우리가 법에서 포괄이라는 말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이자할 때, 그럼 다 주면 이제 완전 보유사 되죠. 그죠? 그 모자 회사가 되지 않습니까? 받은 쪽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1인 회사가 되죠. 그죠? 100% 주면요. 그죠? A와이라는 회사가 주식을 B한테 다 줘. 그럼 얘가 모회사 되는 거죠. 자식이 되고 다 줘. 받은 사람들은 뭐죠? 모회사는 자회사. 그러면 여기 이 회사는 B 회사라, 이 회사는 1인 회사죠. 1인 회사. 한 명만 있으니까. 한 명이 다 주주 아니에요. 그죠? A 회사의 주주가 B밖에 없어. 그게 100%야. 그러면 그건 1인 회사지. 그죠? 그렇게 그렇게 줌으로써 1인 주식회사가 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끝으로 이제 법인성. 모든 회사는 법인입니다. 모든 회사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설립 등기, 법인격을 취하기 위해서는 뭐죠? 설립 등기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하면서 드디어 법인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 종료되면 상장합니다. 그죠? 자, 법인격의 부인. 자, 법인격의 부인. 자, 우리가 법인격은 남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법인의 자, A1이라는 회사가 지금 5천만 원을 가지고 그죠? 투자를 해서 B하고 어떤 그죠? 거래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야. 그래서 B한테 했어요. B1, B2한테 이렇게 B3 거래를 했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얘가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3,000만 원 주고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가지고 받아놓은 다음에 얘가 그냥 덤핑으로 막 한 거야. 그래서 한 10명이 막 그냥 이렇게 그죠? 돈을 집어넣었어. 1,000만 원씩. 근데 A가 한 두 군데 하다 보니까요. 이제 안 되는 거야. 너무 싸게 해가지고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뭐죠? 망했어. 딱 3개 해주고. 그럼 얘들이 채권자가 아니야, 채권자. 채권자가, 손배 청구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니까 이제 얘는 뭐죠? 여기 A 회사 대표가 K죠. 그 사람이 이 회사를 관둬. 팽개치고 다시 똑같은 홈페이지에서 A2를 만든 거죠. 홈페이지 회사를. 사무실 때 똑같아. 회사 이름을 바꿨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아니면, 이 회사가 이제, 이게 법인이 아니고, 그냥 개인 상인. 그냥 개인 상인으로서 A 회사, 그죠? A 회사 비슷한 상을 써가지고, K1이 개인 상인을 해. 또 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돈을 받을 사람들은요, K라는 회사는 돈이 없잖아. 꽝. 없으니까
요 개인하고 회사와 거의 1인 회사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얘한테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또, 즉, 이 법인에 대신에 개인도 같이 묶을 수 있을까? 개인과 법인을 같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요 A2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 법인과 이 법인이 같은 게 아닐까? 법인격 동의이죠. 그래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거나 채무를 면탈해 놓고는 개인이 합을 하거나 그럴 때 같이 묶어서 소송을 하고 싶겠죠. 그게 되냐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 법인격이 남용됐을 때 보세요. 이 법인격이 남용되면 이 법인을 부인해서 이 법인이 곧 개인이다 해가지고 개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법인을 부인하면 개인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와 개인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걔는 법인이 아니야. 개인 책임지지 않으려고 법인 만들었기 때문에 법인은 부인시켜. 그럼 개인만 남죠? 그럼 개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회사와 법인을 동일시해서 소송을 같이 피고를 공동 피고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렵죠. 그걸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인격의 뒤에 숨어 있는 그죠? 개인이나 새로운 회사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필요가 있죠. 또 한편은요, 법인을 놔두고 그 법인 자체의 법인격은 아직 해당 안 했기 때문에 놔둡니다. 놔두고 남용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그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는 그냥 법인격을 박탈한 것은 아니다. 그죠? 또 세 번째, 우리가 이 갑이라는 회사가 망했죠. 갑이라는 회사가 만약에 갑 회사가 빚이 많으니까 을 회사를 만들었어. 근데 기업의 형태나 내용이 똑같아. 그러면 그 을 회사는 결국에는 갑이라는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 소송할 때도 A한테 할 수도 있지만 B한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A 채무에 대해서 B한테 공동 피고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걔한테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럼 어느 쪽에다가 채무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만약에 법인격을 분리시킨다면 그런데 그 판결은 같죠. 다르죠. 즉 A한테 판결을 가지고 B한테 비칠 수 있어요? 안 돼요. 같이 할 수는 있는데 같은 피고를 할 수 있지만 그 각각의 판결과 각각의 집행력은 다르죠. A한테 판결문 가지고 B한테 집행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은 같이 할 수 있지만은 그죠? 집행 같은 거 할 때는 다를 수 있다. 판례는요, 최근 판례는요, 이제 요 4번도, 기출문제죠, 이제. 대법원은, 제일 많죠, 이게. 회사를 면탈한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나 내용이 똑같은 회사를 만드는 것도 되고, 보세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 패턴이 보세요. A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갑이 개인이죠. A 회사 만들어가지고 잔뜩, 그저 계약을 한 다음에, 자기는 책임 없어. 그리고 벗어나는 경우. 또 A 회사 대신에 새로운 B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없애고 얘한테 가는 경우. 그죠? 이건 설립이죠.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요. 더 나가서 A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망했어. 근데 K가, 야, 이번엔 내가 망한 이유를 알았어. 그래서 이 빚이 얘가 지금 2억이야. 그러면 책임 안 지기 위해서 A-회사 만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A 회사하고 A-회사 만든 다음에 얘한테 빚이 있으면 그때 얘 걸 거래 안 하고 얘 걸로 하는 거야. 이거 이용하는 거죠. 이미 있는 이건 설립해서 이용하는 거죠. 이거 이미 있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판례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우리가 예컨대 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는 것들도 여기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2011년 판례고, 요게 우리가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오른쪽 기출문제. 우리가 기존 회사의,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실질적으로 똑같은 이미 있는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지금은 법인격 부인을 시켜서 적용을 하자라는 주의예요. 적용을 안 하자 아니고, 이것도 더 나쁜 놈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하나 보고, 판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판례는, 저 판례 말, 자, 근데 옛날 채무회사가 빚이 많으니까 기존 채무회사를 면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할 때 그 판단 기준이 있고요. 또 만약에 거기에 해당한다면 그 기존 회사의 채권자들은 양쪽 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낼 수 있어요. 피고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전제로서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남용했을 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번에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이 두 회사에 대해서 별개의 인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채무이행을 청구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거의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잔뜩 사기치죠. 다단계 애들 많지 않습니까? 잔뜩 만들어 사기치고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